저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함께 살펴본 건강정보 전달자입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분들과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왜 혈당이 자꾸 오를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혹시 요즘 아침마다 혈당 측정기 앞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신가요? 숫자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시죠? 그런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 다를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채소 4가지와 그걸 실천으로 연결하는 간단한 방법들이지요. 우엉, 깻잎, 적상추, 미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무리가 없도록 안전하고 쉬운 방식으로 안내 드릴게요. 아침마다 공복 혈당 수치가 기대만큼 내려오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약도 빼먹지 않고 챙겨 드시고 밥도 평소보다 줄여 드시는데 숫자가 요지부동일 때가 있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사실 혈당은 단순히 얼마나 먹었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먹었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약은 당장의 수치를 다독여주지만 진짜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혈당 관리를 빼기로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더하기예요. 몸에 좋은 것을 제때 더해주는 건 말이에요. 박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이신 박성호님은 은퇴 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빼먹지 않고 드시고 밥도 반공기로 줄이셨는데 3개월이 지나도 공복 혈당이 145에서 155 사이를 맴돌았어요. 더 큰 문제는 밥을 줄이니까 기운이 없어지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몸이 말을 안 들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밥을 더 줄이는 게 아니라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는 순서로 말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점심때마다 채소를 한 접시 먼저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식후 졸림이 줄어들었고 2주째부터는 공복 혈당이 서서히 130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120대 초반으로 안정됐고 무엇보다 기운이 돌아오셨어요. 밥을 줄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자연스럽게 전체 식사량도 적당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그분이 빼기에서 더하기로 관점을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는 양이 아니라 구성을 보셨으면 해요. 채소 먼저 한 접시, 그 다음에 밥과 단백질 순서로 드셔보세요. 불안은 정보를 만나면 공감으로, 습관을 만나면 안도로 바뀝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도해 볼 방법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식후 혈당이 들쑥날쑥하면 다음 끼니가 두려워집니다. 달달한 음료도 끊고 밥도 줄였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180, 190까지 치솟을 때가 있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 껍질에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걸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껍질째 사용하고 보리차처럼 은은하게 마시는 겁니다. 이정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이정자님은 식후 혈당이 어김없이 180을 넘어서 고민이 컸습니다. 처음엔 식사량을 더 줄여보려고 하셨지만 배고픔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결국 참다가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때 며느리분이 우엉차를 권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우엉이 혈당에 좋다고 하던데 차로 우려서 드셔보세요. 처음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시면서도 해볼 만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시작해 보셨어요. 싱싱한 우엉을 껍질째 얇게 썰어 약불에 마른 볶음으로 덮으신 다음 컵에 한 줌씩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셨어요. 하루 2번, 점심과 저녁 먹기 30분 전에 드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3주째부터 소화가 편해지고 식후 혈당이 160대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40대까지 내려왔고 배변 활동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우엉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쓸까봐 걱정했는데 연하게 우리니까 물 대신 마시기 딱 좋더라고요. 우엉을 껍질째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팬에 기름 없이 약불에서 5분 정도 덮어주세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요. 실온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컵에 한 줌 넣고 3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가장 좋고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해요. 최소 2주는 연속으로 루틴화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정확한 한 가지가 생기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공복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오면 췌장이 많이 약해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분들은 더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과 비타민 K1이 풍부해서 췌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들기름에 불포화 지방산까지 더해지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김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6세이신 김영호님은 택시기사로 일하시면서 식사 시간이 정말 불규칙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 공복 혈당이 110에서 160까지 들쑥날쑥했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셨거든요. 처음엔 내 일이 이런데 어떻게 규칙적으로 먹어 하시면서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인분이 집에서라도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어야지 하시면서 깻잎 무침을 매일 준비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인분이 만드신 깻잎 무침은 정말 간단했어요. 깻잎 8장에서 10장을 깨끗이 씻어서 들기름 아주 조금, 소금 한 꼬집만 넣고 살살 무치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게 뭔 맛이야 하셨지만 부인분 정성을 생각해서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3주째부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으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오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깻잎 몇 장이 뭐가 대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특히 오후에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깻잎 8장에서 10장을 찬물에 살살 헹궈서 물기를 털고 들기름 반 티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넣어 손으로 살살 묻혀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묻히면 깻잎이 부서지니까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깻잎의 좋은 성분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 췌장을 내가 매일 조금씩 지킨다는 감각은 정말 큰 안도감을 줍니다. 혈당이 오르내리는 분들에겐 손발 저림, 머리 띵함 같은 혈관성 불편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요즘 손끝이 자주 저리시거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시지는 않나요? 적상추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역의 끈적한 식이섬유는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식후 급등을 누그러뜨리고 식초를 곁들이면 탄수화물 소화 속도가 늦춰지는 데 더욱 보탬이 되죠. 최은주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세이신 최은주님은 은퇴 후 당뇨 진단과 함께 허리둘레가 26인치에서 30인치로 늘어나 속상해 하셨어요. 간호사 생활하면서 환자들한테 건강관리하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내가 이 모양이라니 하시면서 자책도 많이 하셨고요. 매일 점심때마다 적상추 샐러드를 한 접시 먼저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삶은 달걀을 으깨서 올리고 드레싱은 들기름과 레몬즙을 1:1로 섞은 간단한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미역초 무침을 드셨는데 불린 미역에 양파, 파프리카를 조금 넣고 현미식초로 무치셨어요. 처음 2주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3주째부터 식후 졸림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한 달이 지나자 허리둘레가 2cm 줄어들었어요. 2달째에는 혈당이 예전보다 20에서 30 낮게 나오기 시작했고 손발 저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적상추하고 미역으로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특히 손발 저림이 줄어든 게 가장 좋아요.
척상추는 찬물에 5분 정도 담가뒀다가 깨끗이 헹궈서 한 입 크기로 뜯어주세요. 삶은 달걀과 함께 들기름 1스푼, 레몬즙 1스푼, 소금 1꼬집을 섞은 드레싱으로 무쳐주시면 됩니다. 미역초 무침은 겉미역을 30분 정도 불린 다음 끓는 물에 1분만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양파, 파프리카와 함께 현미식초, 간장, 참기름으로 간단히 무치면 됩니다. 혈관이 편안해지는 느낌은 몸이 보내는 안도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매일 저녁 한 접시로 만들어 봅시다. 무작정 밥을 줄이다 보면 기운이 떨어지고 어지럽기도 해요. 그런데도 혈당 수치는 말을 듣지 않아서 관리 의욕이 꺾이기 쉽죠.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사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족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오세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이신 오세환님은 목공예를 취미로 즐기시는데 당뇨 진단 후 무리한 식단 조절로 오히려 더 힘들어지셨어요. 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간식도 완전히 끊으셨는데 2주 후부터 손에 힘이 없어 정교한 작업이 어려워졌고 오후만 되면 어지러움을 느끼셨어요. 더 큰 문제는 혈당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저혈당, 때로는 고혈당으로 더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또 혈당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때 이웃분이 밥을 줄이지 말고 채소를 늘려보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우엉차와 깻잎, 적상추, 미역을 정해진 시간에 챙겨 드시되 밥은 평소 양 그대로 드시는 방식이었어요. 3일 만에 기운이 돌아왔고 일주일 후에는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밥량을 줄이지 않았는데 혈당은 오히려 더 안정되고 기운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굶지 않았는데도 3kg이 자연스럽게 빠진 것도 놀라운 변화였어요. 채소를 먼저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체 식사량이 적당해지더라고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고정 메뉴로 정해보세요. 월, 수, 금에는 우엉차와 적상추 샐러드, 화, 목, 토에는 깻잎 무침과 미역초 무침, 일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서 제일 쉬운 것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70점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게 훨씬 좋아요. 지키기 쉬운 2가지 습관이 쌓이면 불안은 서서히 희망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불안에서 출발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했고 작은 접시와 한 잔의 차에서 안도를 찾았어요. 그리고 매일 반복 가능한 루틴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처음에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그 불안감 이제는 조금 가라앉으셨나요? 기억해 주세요. 약은 필요할 때 든든한 동반자이고 식탁은 몸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우엉차 한 잔으로 식후 혈당의 급등을 누그러뜨리고 깻잎 한 접시로 췌장을 보살피고 적상추 샐러드로 혈관을 편안하게 하고 미역초 무침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거나 바빠서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몸이 보내는 작은 좋다는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고 기록해 보세요.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우엉차 한 잔으로 하루를 열어보시거나 점심에 깻잎 몇 장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희망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식탁에서 건강한 하루가 시작되고 건강한 하루가 모여서 건강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